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승패를 좌우할 핵심 경합주 3곳에서 앞서고 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해리스 등판 이후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또 헛발질만 하는 최악의 3주를 보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지금 미국 상황을 와이타임스가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11일 해리스가 6가지 여론조사 평균에서 박빙이긴 하지만 10일 기준으로 0.5에서 2.5%포인트의 격차를 보이며 트럼프를 앞서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뉴스위크에 따르면 리얼 코리아 폴리틱스, 그러니까 RCP에서 해리스가 트럼프보다 0.5%포인트 앞선 47.6%대 47.1%로 6개 여론조사 중 가장 작은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RCP의 조사 결과로 봤을 때 트럼프와 해리스 간의 지지율이 역전된 것은 지난 8월 5일이었습니다. 조 바이든에서 해리스로 교체가 된 직후인 지난 7월 23일만 하더라도 트럼프가 최소 1.6%포인트 앞서고 있었지만 8월 들어서면서 차이가 급격히 줄어들더니 급기야 4일을 넘어가면서 역전된 겁니다. 뉴욕타임스가 11일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는 해리스가 48%, 트럼프가 47%를 기록했습니다. 1%포인트 차이로 해리스가 앞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약 무소속 후보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를 고려한다면 해리스가 45, 트럼프가 43, 케네디 5로 격차는 2%포인트 더 커집니다. 또 538 조사는 해리스가 45.6%로 트럼프의 43.5%를 2%포인트 앞섰고 케네디는 5.1%를 득표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미국 의회 전문지인 더 힐은 해리스가 47.2% 그리고 트럼프 47.4%로 이 트럼프가 0.2%포인트 앞서고 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본다면 이 해리스와 트럼프 간의 지지율은 사실상 완전 박빙 모드라서 이런 차이로 누가 우세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눈여겨볼 것은 해리스는 분명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11월 대선의 운명을 가를 핵심 경합주에서의 여론 추이입니다. 뉴욕타임스와 시에나 칼리지가 8월 5일부터 9일까지 조사한 결과를 보면 미시간주, 펜실베이니아, 그리고 위스콘신의 이 3개 주 모두에서 트럼프 46, 해리스 50으로 해리스가 4%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각 주 등록 유권자 1973명을 대상으로 했고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4.2에서 4.8%포인트입니다. 경합주 3곳은 총 44명의 선거인단이 걸려있고 2016년에는 트럼프가, 2020년에는 바이든이 모두 가져간 대선 승부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CNN은 경합주 3곳을 지키게 되면 해리스가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서 트럼프 268명을 간발의 차로 이길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핵심 경합주 6곳 중 3곳, 그러니까 나머지 3곳이죠. 애리조나, 조지아, 네바다는 트럼프가 약간 앞서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입니다만은 여기에 걸려있는 선거인단 수는 총 33명에 불과합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뉴욕타임스는 민주당의 새로운 강세는 해리스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 개선에서 비롯된 것이라 그러면서 호감도가 지난달보다 10%포인트 상승을 했고 유권자들이 해리스가 트럼프보다 더 지적이고 기질적으로 통치하기에 적합하다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특히 해리스 지지율이 이렇게 상승한 배경에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결속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이 조사 대상이었을 때는 민주당 지지자의 60%만 바이든을 지지했는데 해리스로 교체된 이후에는 그 지지율이 87%로 급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도 탄탄하던 트럼프의 지지율이 왜 이렇게 해리스에 밀리게 되었을까요? 미국 내 여론은 카멀라 해리스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등판한 이후에 트럼프 캠프가 방향을 잃고 대처할 방법을 찾지 못했으며 전략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난맥상을 보인 것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뉴욕타임즈는 현지 시간으로 11일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가까운 10여 명과 인터뷰를 통해서 민주당이 대선 후보를 해리스로 교체한 이후에 3주간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레이스 기간 중 최악의 시간이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민주당 대선 후보가 해리스로 바뀐 지 3주가 넘어가지만 아직까지도 트럼프 캠프는 유권자들을 공략할 마땅한 방안을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사이에 트럼프는 초기에는 해리스를 웃음이 해픈 카멀라라고 부르면서 조롱했다가 미쳤다라고 원색적인 비난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웃음이 해프다는 이 비하 발언은 오히려 인터넷상에서 밈, 그러니까 인터넷 유행 콘텐츠로 변하면서 해리스에 대한 호감도를 끌어올리는 역효과만 나왔습니다. 특히 지난 7월 31일 전미 흑인 언론인 협회 초청 토론에서 해리스를 가리켜 인도계 혈통이라고만 홍보하던 해리스 부통령이 갑자기 흑인으로 정체성을 바꿨다 하는 취지로 주장해서 오히려 인종차별적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으면서 재발등을 찍었습니다. 러닝메이트인 제이드 벤스의 과거 발언도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습니다. 벤스는 과거 폭스뉴스하고 인터뷰에서 해리스 등을 자식이 없는 캣 레이디라고 겨냥했는데 최근 이 발언이 다시 알려지면서 공들여오던 여성 유권자층에서 강한 역풍을 맞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가 언론의 집중 조명에서 벗어났다는 것도 치명적이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어찌 보면 이 트럼프의 정치 인생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미국의 언론들이 트럼프보다 해리스를 집중 조명하고 있고 또 부통령 후보로 월즈를 지명한 이후에 벤스보다 더욱 조명을 받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특히 트럼프 측에서 당황하는 것은 해리스나 월즈에 대한 언론의 보도 내용이 긍정적이라는 점입니다. 여기 따라 트럼프는 지난 9일 마러라고 해서 1시간여 동안의 기자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여론의 초점을 자신에게 맞추려는 시도까지 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는 자신의 비전이나 향후 계획보다는 주로 해리스에 대한 인신공격과 자신이 다가오는 대선에서 당선되지 못한다면 미국이 치명적인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말들만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이날 연설과 인터뷰 내용도 사전에 조율되거나 정제된 것이 아니라 아무런 준비도 없이 진행하다 보니까 행설수설을 하고 특히 구체적인 답변이 요구되는 질문을 받았을 때는 불쾌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는 것이 기자들의 평가입니다. 한마디로 기자회견을 왜 열었는지 알 수 없다는 평가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이렇게 후보와 캠프의 부적절한 대응들이 이어지면서 여론은 확실하게 뒤집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트루소셜에 올린 글이 최근의 선거판도 변화로 그가 얼마나 곤혹스러워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라고 싶었습니다. 트럼프는 트루소셜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중도 하차 결정 후회하고 되돌리고 싶어 한다는 이런 근거 없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는 트럼프 입장에서 바이든이 다시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쓴 글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을 트럼프가 곤혹스럽게 보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트럼프 캠프 내에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와 함께 선거 전략의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가 나옵니다. 트럼프 캠프의 외부 고문들은 트럼프에게 해리스에 대한 원색적인 공격보다 정책적 차별화에 집중해야 된다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런 고문들의 조언을 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일 켄터 피츠제럴드의 최고 경영자인 하워드 루트닉 집에서 열린 만찬 당시의 상황이 대표 사례로 꼽힙니다. 이날 만찬에 참석한 이 트럼프의 지지자들은 그가 일련의 실수들 이후에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했지만 그는 2020년 대선을 도둑맞았다는 등의 과거 주장만 반복했습니다. 또 해리스의 흑인 정체성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도 내가 옳았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발언했고 민주당이 뺏긴 스포트라이트를 어떻게 되찾아올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도 제대로 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해리스에 대한 비난만 되풀이했습니다. 민주당이 씌운 이상하다 하는 프레임에서 어떻게 벗어날 계획인지에 대한 질문에서도 나에 대한 것이 아니고 벤스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트럼프 캠프가 완전 좌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트럼프 캠프의 여론조사 전문가인 토니 파브리치오는 민주당이 전당대회 전까지 몇 주간 더 좋은 시간을 보내겠지만 유권자들이 해리스의 정체를 알게 되면
여론조사 수치가 뒤집힐 것이다.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브라이언 휴스 트럼프 선거 캠프 선임 고문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기는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과연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 제대로 맞을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트럼프의 목에 방울을 달 적 없는 캠프 분위기 때문에 여론 추이를 돌리기는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9월 10일 이후 진행될 세 차례의 TV 토론이 유권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여론도 급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이트하이트 국제정세 분석의 주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